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츠맨의 안철준입니다. 매일 새로운 AI 뉴스와 업데이트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AI를 빼놓고는 새로운 기술 얘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챗GPT로 대변되는 제너레이티브 AI가 가장 효과적인 적용 분야가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 사실 일반적인 것보다는 기업 도메인 쪽에서 가장 먼저 효과가 확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존에 지루하고 오래 걸렸던 업무들의 효율을 아주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이 마구 쏟아져 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와이어드에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관련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Generative AI is coming for sales expert job이라고 하는 뉴스이고요. B2B 영업 관련된 부분에서 제너레이티브 AI가 적용됐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해당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요, 제너레이티브 AI가 비즈니스 영역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핵심 부서는 영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주는 곳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자, 고객과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내고 또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제안을 통해서 딜을 성사시키고 매출을 올렸을 때 이 영업부서의 가치가 최고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영업부서의 많은 업무가 사실상은 고객들의 지루한 요청들에 의해서 소모되고 또 낭비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특히나 고객사 프로젝트별 RFP, Request for Proposal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에 대응하는 작업이 엄청난 시간과 또 리소스를 잡아먹는다는 거 아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제너레이티브 AI가 대신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이분 마구 웃고 계시죠? 하지만 영업사원이 이렇게 항상 웃을 수만 있겠습니까? 네. 기업형 소프트웨어 기업인 T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RFP 지니라고 하는 제너레이티브 AI 도구를 선보였습니다. RFP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 내 수천 개의 내부 파일을 검색해서 찾아낸 데이터를 오픈AI의 칩 GPT-4를 이용해서 적절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툴이라고 하는데요. 자, 회사의 영업 직원은 해당 문서를 이용해서 마무리 작업만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T사의 주장은 기존에 2명의 직원이 몇 주 동안 작업했던 RFP를 다 몇 분 만에 완료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CEO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제너레이티브 AI 도구를 이용해서 담당자가 더 복잡한 문제에 집중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많이 들어본 얘기죠? T사뿐만 아니라 구글, IBM 등의 기업들도 해당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구글은 이런 AI RFP 도구를 이용해서 매년 수천 시간의 영업 인력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해당 도구의 출현을 전반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RFP라고 하는 고된 작업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많은 영업 직원 담당자들도 이런 기술의 도입을 반기고 있습니다. 기업 영역에서 제너레이티브 AI를 도입할 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할루시네이션이죠. 이런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해당 도구를 신뢰성을 높여서 이런 영업 도메인이든 비즈니스 도메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RAG,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즉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하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도구와 말이죠, GPT-4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강력한 검색 도구는 회사 내부의 기술 문서와 기타 자료들에서 가장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냅니다. 그리고 이 추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챗GPT-4를 활용해서 명확하고 전문적인 어조로 문서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바로 RAG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RAG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특정 도메인의 LLM을 새롭게 학습하거나 튜닝하는 작업보다도 훨씬 비용적으로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장점들, 혁신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너레이티브 AI를 RFP 이런 분야에 적용하는 게 과연 장점만 있을까요? 자, 참고로 이 할루시네이션 이미지인데 와, 진짜 눈 어지럽지 않습니까? 네. 제너레이티브 AI를 이용해서 RFP 업무 도구가 도입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실제적으로 최종적인 RFP 완성과 제출과 같은 사업관리 프로세스에 담당자가 얼마나 깊이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결국 경쟁자들 역시 같은 도구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무슨 차별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 담당자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RFP 평가 프로세스 역시 AI에 의지하게 되리라는 점입니다. 제안, 심사, 이 모두 AI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AI 효용성 있을 것 같습니까? 자, 가장 큰 이슈는 인력 고용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T사 스스로 2022년 9월에 직원 11%를 해고했고 또 올해 2월에 추가로 17%나 되는 인력을 해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효율성을 더욱 강조하는 기업은 결국 비용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직원의 입장에서는 무작정 이런 기술의 도입을 반길 수만은 없는 게 사실이죠. 자, 19세기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운동이 21세기에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제너레이티브 AI가 기업의 영업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은 분명합니다. T사의 추정에 따르면 RFP 작업의 약 80%를 제너레이티브 AI가 처리하고요. 나머지 20% 정도만 담당자가 마무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혁신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해당 도구의 성능도 점점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RLHF,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인간의 피드백을 통해서 강화 학습을 일컫는 말인데요. 담당자의 피드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피드백은 해당 도구의 성능을 더욱 개선시키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성능 개선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업 또는 담당자의 어떤 특성들이 더 AI에 반영될 수 있는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 점점 더 효과적인 영업 보안 도구로서의 제너레이티브 AI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너레이티브 AI가 비즈니스 도메인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와이어드 기사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점차 이러한 분야는 점차 확대해 나갈 것 같고요. 엄청난 사례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를 접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점은 뭐가 있냐면요. 앞으로 제너럴리스트는 이제 설 곳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신만의 독특한 영역에서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것만이 살아남을 길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개인이든 기업이든 말이죠. 이치면의 안철준 촌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